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세우고 사는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깊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역사적 유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와 함께 배움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 각계에서 인문 정신을 좀 되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를 아는 것 그리고 또 전통 유산을 잘 계승하는 것 그리고 인문학을 잘 아는 것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역사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이고 모든 것에 어떤 절망했을 때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희망을 다시 일굴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도와주고 보태주는 게 인문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역사라는 건 시작과 결말이 끝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거창한 시작도 초라하게 무너지는 거 봤고 또 아주 자그마한 시작도 보람 있게 열매를 맺는 거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래서 역사에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나침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9곳의 연속유산 중 9곳의 서원 중에서 이제 소수서원, 최초의 서원을 둘러보고 왔는데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떠나볼 곳은 어딘가요? 네. 영주에서 조금 한 30-40분 가면 안동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안동의 도산서원이 또 서원 중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또 생각을 넓히게 되고 많은 배움을 갖게 되는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서원 중에서 저도 도산서원은 다녀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산서원은 아시는데 성리학의 성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게 특별히 많은 분들이 더 아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퇴계 선생님이 주재향 인물이시잖아요. 뭐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 하면 우리 동방의 가장 정말 오현 중에 하나이시고 하는 데서 퇴계 선생님을 다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퇴계 선생님은 훌륭하시니까 조정에서 계속 관직을 이제 권유해도 거의 안 나가셨어요. 뭐 성균관 대상성도 하시고 소수서원에서 얘기하듯이 풍기 군수 뭐 이렇게 지내셨어도 거의 사양하시고 또 금방 가셨다가 다시 도산 그쪽으로 돌아오셔서 학문의 그 전수, 교육에 전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착한
착한 사람 많게 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교육을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나는 교육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교육의 목적, 교육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교육자였었거든요, 과거에. 네네. 그래서 또 많은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산서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양반의 고장인 안동 여기와 많이 연관을 지으시고 또 안동에는 이번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안동이란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또 많은 서원들이 위치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안동이 지금 전통유산이 제일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우리 세계유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도 지금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있고 또 사찰 세계유산으로 이 봉정사가 있고 또 기록유산으로 유교 책판이라고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바로 그것도 주로 도산서원의 목판을 비롯한 그 경북 지역의 목판들이 지금 세계 유네스코 유교 책판으로 그 등재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뭐 우리가 잘 아는 하회마을 이것도 마을유산으로 유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또 탈춤 이게 이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그런 데서 전통자원이 많아서 명실공히 이제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전통문화의 가장 전당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아주 가장 잘 전통문화가 보존된 것입니다. 또 요즘에도 제가 주목하는 게 한지, 종이, 우리나라 전통종이 그리고 종가 이것도 많이 그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정말 역사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안동이라는 곳에 관광하러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 유산들을 만나봤던 게 기억이 또 나네요. 퇴계 이황 선생을 빼놓고는 도산서원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요. 앞서 퇴계 선생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해주셨는데 선생께서 사시던 그 당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선생께서 발전시킨 성리학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궁금해요. 그 퇴계 선생님은 1501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요 16세기라는 시기가 1498년에 무오사화라는 연산군 때 사화가 2번이 일어났는데 이제 무오사화 또 1504년에는 갑자사화. 갑자사화 때는 뭐 세계 선생님 4살 때니까 별로 직접 겪지는 않으신 거지만 그러다가 1519년에 기묘사화라고 아주 대파란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정계가 어수선하게 되죠. 중종 임금 때인데. 그리고 이제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명종 때인데. 그런 데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사림들이 주도해서 도덕 정치를 구현하려 했는데 또 이렇게 정파가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쟁탈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사회가 좀 어수선한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은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초래하고 대립이 초래하느냐는 어떤 학문적인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대개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심성론을 탐구하신 분이에요. 심학이라고. 그래서 중국에도 없는 심성론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셔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퇴계 선생님의 주리설, 주인이란 주자의 리, 그래서 근본을 찾자는 거하고 주기설, 그 주변적인 또 학문적인 그런 상황의 주기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대승 선생하고 했던 4단 칠정 논쟁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문적인 논쟁이지만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그래서 왜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되느냐는 근본적인 걸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님의 가장 그 학풍은 우리가 이제 주리론이라고, 이분은 인간의 심성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뭔가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또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착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이걸 선한 바탕으로 가게 하자. 그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착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이분의 이제 학문적인 교육적인 이상이면서 많은 제자들이 퇴계 선생님을 따르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학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균관 대사성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부를 자랑하면 인으로서 나는 말할 것이고 자비롭고 베풀고, 누가 권력, 벼슬을 자랑하면 나는 의로서 의로움 그리고 정의로움으로서 나는 얘기를 할 것이다는 가장 인간의 가장 반듯하고 올바른 행동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주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중에 주리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 말고도 기억에 남는 것이 군주의 덕목을 말씀하신, 군주의 덕목 말씀하신 성학십도. 네.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1568년에 선조 임금께서 이분의 학덕도 높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침이 높으신 분이라 자꾸 이제 관직을 나오시게 했어요. 그럴 때 퇴계 선생님은 항상 이 도산 서당에서 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야말로 사명이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할이신데, 그거를 이제 거절하시면서 올린 게 성학십도예요. 그래서 선조 임금께서 뒤에다가 병풍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인간이 형성되는 자연과의 이치, 뭐 태국 도설부터 심성론부터 뭐 여러 가지의 이 군주의 덕목을 10가지의 그림과 함께 글과 함께 해서 바친 게 성학십도입니다. 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조정에선 계속 부름이 있었으나 극구 사양을 하시면서 후학 양성에 나는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신 데는 방금 말씀하신 이 인간의 선함, 이것을 되찾는 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바탕이 되셨기 때문이겠죠. 도산서원이 자리해 있는 곳의 경관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면, 그곳에 이제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변에 도산서원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강변에 누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광 운영대 그리고 천연대 요 두 곳이 있고, 그리고 섬처럼 보이는 시사단이 맞은편 섬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다 어떤 곳들일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퇴계 선생께서 살아 계실 때 도산 서당을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변을 걸으실 때에 거기에 이제 천강 운영대가 있고, 이제 조금 가면 천연대가 있고, 건너편에 이제 시사단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거기에서 많은 천지 자연의 우주의 원리, 그 물결의 흐름에서도 왜 물결이 요동치는데 그 원리, 이것을 이제 하늘과 땅의 이치를 탐구하신 곳이에요. 사색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면 시사단이라고 그야말로 이제 섬같이 보이는 그런 정조 임금 때 과거 시험을 보던 장소라고 하는데, 이 1970년에 낙동강 댐을 건설하면서 요 건너편 지역에 이제 수몰이 된 거예요. 여기가 상류니까. 그래서 지금 시사단은 그때는 이제 모래사장 둔턱에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 시사단은 지금은 10m가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강이 이제 물결이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1792년에 여기에서 과거 시험을 봤다는 건 그건 대단한 위상이에요. 서원에. 그렇죠. 정조 임금께서 퇴계 선생의 학덕을 기려서 거기서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7천여 명이 모여서
3,600여 명이 과거 시험 답안지를 내가지고 11명이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리는 그런 비석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모습보다는 조금 올라간, 강 건너로 이제 올라간 모습의 시사단이 있어서 그것만 봐도 아, 이 도산서원의 위상은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곳이 그렇게 대단한 곳이었구나라는 거를 가면 꼭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서원 앞에 가면 정문이 이렇게 있고요. 부속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도산서원은 특별한 건물이 하나가 옆에 붙어 있어요. 여긴 뭐 하는데요? 네. 문을 들어서기 전에 좌측에 있는데 영락서재라고 너무 이제 그 태계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제 숭배하는 학생의 부모가 학생이 태계 선생의 이제 문화로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 그 하나의 이제 공간을 기숙도 하고 공부도 하는 영락서재라는 공간을 지어드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풍토죠. 그리고 영락서재라는 현판은 이 논어에 나오는 공부하는 즐거움. 그래서 그 태계 선생께서 직접 현판을 쓰신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가면서 이건 뭐지 하고 갈 게 아니라 아,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잘 봐야겠어요. 도산서원에 들어가면 일단 도산서당이 있습니다. 네. 도산서당으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여행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산서당은 저는 조금 독특했던 게 굉장히 아담하다. 그리고 쌀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서원 중에 특히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에 재향인물이 살아계실 때 직접 그 교육기관을 설립한 거는 도산서원 하나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직접 설계하고 지으셨어요. 1558년부터 지어서 1560년부터 학생을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 우측에는 학생을 가르쳤던 도산서당이 있어요. 또 선생님이 기거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좌측에는 농운정사라는 이제 학생의 기숙시설, 뭐 기숙하면서 또 공부도 한 것이 그 영역은 도산서당의 영역입니다. 도산서당 들어가면 도산서당 현판이 먼저 딱 보이는데 이건 누가 쓰신 거예요? 네, 퇴계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 글씨가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루가 있고 퇴계 선생님이 기거하셨던 방이 있는데 거기 기둥에다가 써서 붙이셨는데 도산서당 했어요. 근데 이 산이라는 걸 산 모양으로 하셨어요. 산에는. 그다음에 서당의 획을 보면 새 모양이에요. 획이 새 모양. 그러니까 그 의미가 너희들은 높이 나는 새같이 홀을 높이 올라라. 공부를 하면서 홀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루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마루에 또 현판이 암서헌이라 그래가지고 바위에 이렇게 서식하는 서식하는 그래서 내 공부는 아주 작은 효험이다.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저 바위에서 서식하는 이 작은 효험을 얻는 것.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거하시던 방은 이제 서고도 있고 주무시는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박하게 사신 거야. 거기에 완락제라고 있어요. 공부하는 즐거움을 계속 지속하는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현판이 있어서 거기 서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여기서 공부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슴에 감동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마당에 저루사라고 담이 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꽉꽉 막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린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루사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매난 국죽하는 그런 나무도 심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가슴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건축적인 장치도 해놓으신 것이에요.
퇴계 선생님께서 직접 설계를 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신 건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자 기숙 공간인 노문정사,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도 생긴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자 모양으로 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의미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시습제 그리고 관란헌 이렇게 현판을 동가서에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시습은 뭐 학위 시습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즐거움을 갖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관란헌은 낙동강이 거기서 이렇게 마루에 서면 보여요. 낙동강의 흐름이. 그러면 물결치는 원리가 있을 거다. 속에 뭐 물고기가 나타났다든가 하면 물결이 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떤 원리를 더 터득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전체 이 기숙시설의 현판은 농운정사라고 써 있어요. 농은 이제 고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개 위에 걸린 구름, 구름이라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건데 옛날에 고사에 어떤 선비가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종지 넣고 물대 좀 넣고 아주 해학적이면서도 의미가 깊은데 저 고개 위에 걸린 구름이 물접시에 대접에 비칠 거 아니에요. 그걸 반찬 삼아 먹게나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아주 검소한 선비의 모습, 정신이 거기서 절로 가슴에 들어옵니다. 아마 오늘 얘기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갔을 때 도산서원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도산서당은 뭐 서원은 뭐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퇴계 선생께서 생전에 직접 설계해서 지으신 도산서당이 있고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제자들이 만들어낸 도산 서원 공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 서원 공간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퇴계 선생님이 이제 1570년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1574년에 3년상을 치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서원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서원은 서당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진도문이 있고 또 도서시설인 광명실이 있고 이제 서원으로 확대되고 제일 위에 상덕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산서원이 1574년에 세워졌어요. 서원이라는 거는 삼위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사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학당이 있어 공부하는 교육시설인 그다음에 이제 유식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의 순리도 터득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도서시설이죠. 장판각이 있고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는 그런 도서시설이 있어요. 그렇구나.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당과 서원을 잇는 곳에 진도문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양쪽으로 누각 같은 게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했는데 그게 광명실. 그게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도문은 도를 향해 학문을 하면서 도를 터가는 거 아니에요? 도를 향해서 이제 계속 나아간다는 뜻이 있고요. 그 계단을 올라서면 양쪽에 동광명실, 또 서광명실에 이제 그런 그 누각 같은 집이 있어요. 그게 도서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어에 만 권의 책이 내 눈을 밝게 했다. 내 눈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물리가 트고 눈을 밝아지잖아요. 우리가 눈은 떴어도 그 뜻을 모르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만 권의 책이 내 눈을 밝게 돼서 광명실이라고 도서관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을 들었으면 이제 서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전교당이 아주 마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름들도 성리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내서 굉장히 의미를 알고 나면 감탄을 하게 되네요. 한 곳 한 곳 다.
그럼 도산서원이라는 곳이 이제 서원으로 나눠지고 서당으로 나눠진다. 이제 그 이어지는 곳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서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주 보이는 곳이 이제 그 모이는 강당이에요. 그래서 전교당이라고 속에 마루에 속에는 써 있고 맨 앞에는 도산서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 때 사액을 내린 현판입니다. 근데 그거는 선조 임금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고 한석봉이 그 제거의 명필인 그쵸. 한석봉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한석봉의 글씨고 마루에 올라서면은 이제 이쪽 동쪽에는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올라가면 상덕사라는 이제 퇴계 선생님을 제양하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는 비어놓고 방이 없고 서쪽에 방이 있는데 한존재라고 써 있어요. 한존재는 원장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삿된 마음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공부할 땐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전교당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을 전담한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모든 서원들이 항상 동쪽에와 서쪽에 기숙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동제 서제라 그래요. 흔히 이제 동제는 선배들이 기거하고 서제는 후배들이 기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도산서원은 동제는 박약제라고 써 있고요. 서제는 홍의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박약제는 학문을 넓게 하고 그러면서 행동은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홍의제는 도량을 넓히고 그러면서 기계를 다 펼쳐라 하는 홍의제, 기상을 펼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네요. 네. 대개 이제 그 유교의 경전 속에서 나오는 글귀예요. 그렇군요. 박약제, 홍의제. 이름의 뜻을 알고 나니까 더 한 번쯤 눈여겨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덕사라는 곳은 상덕사. 거기에 재앙 인물을 이제 숭배한다는 잘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덕을 그래서 상덕사라고 써 있고 거기에 이제 사당에 퇴계 선생이 중심에 계시고 제자인 조목 선생이 배양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지난번에 소수서원에선 볼 수 없었던 위로 가면서 맞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이 유학자로서 성리학자로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만큼이나 조선 사회에도 큰 의미를 그리고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서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도산서원은 아주 그 시대에 교육의 사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원에서 제자도 길러내지만 전국에서 또 많은 방문하는 학자들도 퇴계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도 많이 방문을 했고요. 그런 데서 그 당시에 영남학파의 중심이 되고 또 학문과 문화의 아주 중심 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 선생님의 제자로 서예 유성룡 선생이라든가 학봉 김성일 선생 또 같이 지금 사당에 계신 조목 선생 이분들이 아주 그때의 학문의 중심을 잡는 후학으로 계속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옆에 상덕사 올라가는 곳에 장판각이 있어요. 그 장판각이 주로 목판을 보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장판각에 있는 서적 목판들이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등재로 됐는데 기록유산으로 바로 국학진흥원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훼손될 수 있어서 요즘에 이제 강내 모으기도 해서 이것이 이제 아주 기록유산으로 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할 일이네요.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초헌관에 또 선임이 되시기도 했어요. 초헌관이라는 게 이렇게 첫 번째 제례를 할 때 첫 번째 숫자는 올리는 제관.
인 거잖아요. 조금 늦었지만 축하를 드린다는 네. 말씀을 또 드리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네. 제가 2019년에 7월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서원 9개 서원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형유산으로서는 이제 14번째가 됐어요. 이 9곳의 연속유산이 서원이 등재가 된 거죠.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2010년에 국가 브랜드위원장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불교 1000년, 유교 600년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만 있을 뿐이겠느냐 해서 제가 우리의 정신유산, 교육유산, 또 사상적인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런 불교와 서원을 유네스코 등재하는 구상을 했고 또 추진단을 구성해서 서원이 거의 9년째 네. 등재가 되니까 우선 도산서원에서 퇴계 종선이 살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도산서원에 이제 그 김병일 원장님 두 분이 우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의 서원을 세계적으로 선양한 이배용 총장을 초원관으로 모시자 이렇게 그것이 이제 결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2020년 초에 그래서 저에게 가을 향사에 그러니까 서원의 향사는 봄, 가을로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초원관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제 추대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향에는 종묘 제향이라든가 일반 서원이나 이런 제례는 술이 석 잔을 올려야 그쵸, 돼요. 네. 그래서 첫 잔은 초원이고 두 번째 잔은 아헌이고 세 번째 잔은 종혼이에요. 근데 종묘 제례에서는 초원은 임금이 하십니다. 또 아헌은 세자가 해요. 또 종혼은 이제 영의정이나 이렇게 아주 가장 최고의 높은 관리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원관의 위상은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도산서원에서 이렇게 서원을 세계적으로 선양한 고마움을 저를 초원관으로 최초로 유교 600년에 처음으로 저를 초원관으로 이제 추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의 많은 방송 언론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도산서원이 여성에게 문을 열었다 할 때 저는 이걸 상생의 역사다. 제가 뭐 서원에다가 왜 여성은 초원관 안 시키냐 항의한 적 없는데 그냥 저절로 서로 감사. 이 여성이 옛날엔 서원에 여성 공부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유교는. 사당에도 못 네.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성이 총대를 메고 한 데 대한 감사. 저는 그 감사에 대한 존중, 또 감사 이전에 서원을 잘 지켜오신, 정말 사제를 털어서 지켜오신 그런 서원에 저는 또 교육자고 교육 유산을 잘 지켜오신 감사. 이게 서로 존중과 감사가 상생의 역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초원이라는 거는 술을만 첫 잔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날은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의 원장이 돼요. 그래서 이 도산서원의 또 제향은 이틀을 하십니다. 굉장히 정성껏 하세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또 막상 제향하는 날도 그 한 번에 뭐 첫 술잔 올리는 게 아니고 5번의 그런 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아주 경건하게 그런 제향을 올리는 그런 향사에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그러게요. 여성으로서 초원관을 첫 번째로 맡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첫 술잔을 올리시면서 물론 그 술잔을 올리는 것만이 의미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떨리셨을 것 같고. 아니 뭐 그런 건 그렇진 아니고요. 않으셨어요? 아니 그럼요. 우리야 뭐 초원이 익숙한 것보다는 그런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서 그건 뭐 별로 떨림보다는
조금 설레임은 있겠죠. 아. 설레임은 최초로 뭘 한다는 거. 네네. 그래도 존중을 받는다는 거. 음. 이거는 저 나름대로도 이제 음. 좀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이 그렇죠. 생기는 네. 것이고 역사에 또 기억될 서로 만한 존중하니까 이런 면들이 저는 이 사회의 어떤 미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도산서원에 2020년 그 바로 10월 1일이 추석날인데 그날 이제 제향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 향사는 음력 8월에 축의 향사는 음력 8월에 그러니까 중순이죠.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중순에 정자가 붙은 날이에요. 그래서 정일이라고. 그럴 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는 그 이듬해에 계속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들이 저를 계속 초원관으로 추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춘계 축의 향사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성서원 그리고 또 무성서원은 전라북도에 있어요. 또 충청남도에 있는 도남서원, 또 전라남도에 있는 피람서원,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 그리고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6곳을 했는데 곧 다음에 이제 함양의 남계서원에서 계속 춘계, 봄, 가을 향사에 계속 지금 릴레이로 지금 이제 6번 했고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고 그래서 더 이제 이것도 이어가시는. 아주 역사 속에 정말 처음 있는 여성의 초원관을 아주 유명서원에 9번을 할 수 그렇죠. 있었던 영광은 서로 간의 존중과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록될 역사인 거죠. 이어가는 역사의 한 맞습니다. 중간에 예. 또 계신 거고. 맞아요. 예. 도산서원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도산서원은 낙동강변에 있는 작은 서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성리학, 유교 철학의 본산이다. 이렇게 기억이 돼요. 물론 퇴계 이황 선생께서 계셨기 때문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제자분들 또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퇴계 이황과 도산서원 오늘날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 정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 이제 인성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이 미래의 이 서원을 통해서 특히 퇴계 선생께서 구현하신 그런 교육의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갖춰야 될 우리의 어떤 그 다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께서 주리론을 심성론으로 승화를 시켰을 때 선한 마음을 찾자.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주리론과 주기설을 얘기를 하면 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아주 지각도 못하는 기어다닐 정도의 어린아기가 우물로 기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 지각 있는 어른이 그걸 보면 당연히 우물에 빠질까봐 그렇죠. 아기를 끌어내는 그런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주리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걔가 빠지면 위태로우니까 그런 측은한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위험한 거를 구해주는 그런 마음은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그 주기로는 그렇게 선한 마음이 있어도 거기가 위험하다는 지식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식 이게 없다면 또 아무리 착한 마음이 있어도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데서 이제 주리론과 주기론이 뭐가 틀리다 옳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것이 위험하다는 어떤 지각과 그런 정보,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이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펼쳤던
주리설과 주기설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논리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추구해 갈 때 특히 우리가 요즘에 정직이라든가 또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직해야 되고 탐욕스럽지 않아야 되고 또 사랑도 해야 되고 측은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요즘에 좀 염치가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퇴계 선생님이 추구했던 인의 정신들, 측은한 마음이에요. 불쌍하고 또 서로 구해주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의로운 마음들, 그리고 예를 갖추는 마음, 서로 예의를 존중하고, 그리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해지지 않았는가. 세계 선생이 16세기에 구현했던 이상이 요즘에 현실에 더 접목이 되면 세상은 더 바르고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절실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도산서원과 퇴계 선생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또 희망을 찾는 그런 정신적인 공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깊은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배움과 성찰의 시간 깊이 있게 전해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과 오늘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교TV BTN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의 세계유산 그 숨결을 찾아 오늘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죠. 우리나라의 서원 역사 중에서도 그 상징이 된 도산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산서원을 통해서 인문 정신적인 문화와 가치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한 지혜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